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문재인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3.1절 기념사와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김원훈 광복회장이 친일 성향을 띠고 있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다며 특정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김원훈 회장은 이름을 대놓고 밝히진 않았지만 서울 강북구를 지역구로 둔 피의원이라는 알아채기 쉬운 단서를 내놔 대놓고 이름을 밝힌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인 PK에서조차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고 더 이상 민주당의 속임수에 속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나라지킴이 고구연합이 문재인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이들이 문재인을 고소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고소한 소식은 잠시 후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대검찰청이 이문정 대검 연구관에게 중앙지검 검사로 겸임하며 수사권을 준 법적 근거를 대라며 법무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박범계의 법무부는 아직 묵묵부답 상태인데 이문정 특혜성 인사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비가 오는 악조건과 경찰의 탄압 속에서도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3.1절 집회가 여러 단체에 의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문재인 탄핵 집회 풍경을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12조 원 이하 주장을 짜부시키고 19조 5천억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당초 홍남기와 접점을 찾아 15조 원 정도가 예측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20조 원 가까운 금액으로 결론 지으면서 이제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당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숙련된 의료진이 할 경우 백신 한 병당 접종 인원을 한두 명 더 늘릴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주장에 대해 갖가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OECD 국가 중 백신 접종 꼴찌인 주제에 이젠 K주사기 운운하며 백신 접종 꼴찌 국가 물타기를 하려 한다며 백신량을 쥐어짜내는 거지 같은 짓을 멈추고 정해진 양만 사용하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한일 관계 기조는 기본적으로 투트랙 전략입니다. 한일 양국의 과거사와 미래 협력에 대해서는 분리에 대응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일 관계의 특성을 감안하면 과거사와 미래 협력을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건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한일 관계가 해빙기를 맞았다가 다시 나빠지는 일이 반복되는 건 역시 과거사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어제 있었던 3.1절 경축사에서 문제는 한일 양국의 과거사와 미래 협력에 대해서 분리에 대응하겠다는 기존 투트랙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날 문재인은 미래 협력에 큰 방점을 찍었는데 역대 연설 가운데 가장 진보한 화해 메시지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3.1절 기념사와 비교해서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8년 문재인은 전쟁 시기 반인륜적 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에 사과를 요구했고 2019년에는 친일잔재 청사는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고 했습니다. 제2의 여권 인사들까지 토착 왜구 프레임을 들고 나서며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선동했었죠. 지난해에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언급하긴 했으나 데일 메시지의 분량 자체가 매우 적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문재인은 데일 메시지의 비중을 크게 늘린 것은 물론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라며 협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첫 소식은 강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이 제102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여러 차례의 3.1절 기념사에서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선동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문재인은 데일 메시지의 비중을 크게 늘린 것은 물론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며 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를 분업구조로 표현하며 일본의 성장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독립선언문의 목적은 일본을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대목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두고 뭘 잘못 먹었나라는 분석과 함께 문 정권이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임기 말 고착 상태에 빠진 북한과 뭘 해보기 위해선 한미 공조가 절실한 시점에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 기조를 외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극복에 이웃나라와의 연대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는 절박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문재인은 한일 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등 코로나 극복 협력, 도쿄올림픽 성공 협력 등을 짚었습니다. 기존에 거론됐던 만큼 경색 국면에 접어듯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카드는 꺼내들지 않은 셈인데요. 여기에 한일 관계 경색을 불러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과거사 문제에 한일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경색 국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일본 S가 내각 출범 이후 꾸준히 관계 개선 메시지를 던졌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문 정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얼마 전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표명 사태와 문재인의 이른바 속도 조절론에도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는 여권 내 강경파들의 행태와 관련해 문재인의 내임덕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았었죠.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은 뭘 잘못 먹었는지 한일 관계에 있어 협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만 해도 공개석상에서 문재인을 치켜세웠던 광복회장 김원웅이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과 뭘 해보려는 문재인의 계략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3.1절이었던 어제 김원웅 광복회장은 여당 내 친일 비호 정치인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같은 김원웅의 발언은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한 문재인의 3.1절 기념사와 배치되는 발언이었습니다. 보도에 강혜욱 기자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3.1절이었던 어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친일 성향을 띠고 있는 것 같다며 특정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광복회가 추진 중인 친일청산 3법 중 국립묘지 친일인사 파묘법에 대해 민주당이 당론 채택의 난색을 보였다는 말에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의견을 완전히 하나로 모으지 못한 단계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김 회장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안에 친일을 비호하는 소수의 사람, 정치인이 있는 것 같다며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특정인을 직접 얘기하지 않는데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민주당 소속 피국회 의원이 그런 법을 왜 만드느냐라는 언행을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서울 강북구 지역구는 갑과 을로 나뉘어 있는데 갑은 민주당 천준호, 을은 박용진 의원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9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함세웅 항일독립선 열선 향단 최연합 회장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향단역 측에 따르면 당시 이 대표는 당론 채택은 어렵다면서 민주당 내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대표가 박용진 의원은 민노당 출신의 진보 성향임에도 현충원 친일파 파묘에 대해 그런 걸 뭐하러 하느냐고 하더라라는 말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협력을 강조한 날 김원웅의 이 같은 발언이 문재인의 뜻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레임덕 현상의 일환으로 보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가덕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파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때라면 몰라도 현 시점에 문재인이 가덕도를 방문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문제는 민주당원이기에 앞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할 행정부 수반이죠. 헌법재판소도 선거활동과 관련해 대통령의 정치활동 자유와 선거 중립 의무가 충돌할 경우에 중립 의무를 더 강조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탄핵당하고 싶어서 환장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여권 성향으로 불리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라 더 주목받을 수 있는데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월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6%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특별법이 통과됐다. 잘된 일인가 아니면 잘못된 일인가라는 물음에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매우 잘못된 일이 36.4%였고 어느 정도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17.2%로 조사된 반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3.9%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라만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고 다른 모든 지역에선 잘못됐다는 응답이 우세했는데요. 광주, 전라에서조차 잘된 일 52%로 잘못된 일 30.7%로 편차가 비교적 크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8.5%에 불과한 반면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54%에 육박했습니다. 수혜지역인 부울경에서도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38.5%에 머물렀는데 해당 지역도 아닌 광주, 전라에서 이보다 높은 52%의 사람이 잘된 일이라고 대답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온 것인데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 문재인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부산 부정동과 가덕도를 방문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였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들은 문재인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 10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두진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부산 유권자들을 현혹해 하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되면 물론 매표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점도 문제 삼을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범계가 단행한 지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범계는 대검에서 검찰정책연구관을 맡고 있는 이문정 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면서 수사권까지 손에 꼭 쥐어줬죠. 이에 대해 말에 참 많았었는데 대검 또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는 사안이라 판단했나 봅니다. 어제였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22일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 이후 법무부에 의견조회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이문정 대검 검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면서 수사 권한을 부여한 법적 근거를 밝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아직 대검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임 연구관에게 수사 권한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검찰 연구관이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15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검 검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관에게 겸임 발령을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박범계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흔치 않게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을 했어요. 이 이유가 뭐죠? 제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도읍 의원님, 어느 한쪽에서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 한쪽에서는 아니 이 인사 이유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문정 검사는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요? 아니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을 하면 다 그냥 수사 권한을 줍니까? 이렇게 꼭 집어서 임원정 검사를
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을 내는 자체가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본인이 원했기 때문이다. 수사를 하기를. 이문정 검사는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로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말했고, 김도읍 의원의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 갖기를 희망하면 다 수사 권한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여러 억측을 낳게 된다며 자세한 설명을 피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문정 검사의 발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문정 검사는 그동안 대검에서 한명숙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강압수사 및 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는 더디게 진행됐고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수사권을 얻게 된 이문정 검사는 인사가 발표되자마자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는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며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제게는 특별히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명숙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주체와 처리 방식 등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던 사안이었던 만큼 이문정 검사가 또 한명숙 사건 수사팀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재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3일절이었던 어제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독재 정치를 규탄하는 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문재인의 조기 퇴진 혹은 문재인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제는 비도 참 많이 쏟아졌었죠. 하지만 애국시민단체와 우리공화당은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방역 실패와 경제, 안보 파탄 등 문재인 정권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오상종 단장이 이끄는 자유대한호국단은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앞에서 정부의 집회결사의 자유, 압살에 반발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달 26일 행정법원으로부터 20명 규모의 집회를 허가받았습니다. 오상돈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서울시는 작년 2월 22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1년 넘게 도심 지역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도심 지역만 1년이 넘도록 막아놓는 것은 방역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의도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서울역에서 청와대, 총리공간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정치적 의도로 정부는 헌법 제21조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놔두며 정작 일반 시민들은 9명 넘도록 못 모이게 하는 것은 되돌아봐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이 너무 침해된다고 일갈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당시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던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등이 모인 자유민주국민운동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반헌법 폭치, 입법 독재 타도, 3.1 국민저항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현 정부가 광화문 광장을 문재인 목장으로 만들었다며 국민저항 운동에 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자유민주국민행동은 문 정권은 지난해 10월 개천절 집회를 막느라 경찰 차벽으로 광화문 제인산성을 쌌더니 한글날에는 철제 펜스로 광화문 제인 목장을 만들었다며 오늘 3.1절에는 그 노하우를 다시 살려 다시 광화문을 목장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유민주국민운동은 불법무도한 반헌법 폭치와 입법 독재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문정권의 작태를 절대로 좌시할 수 없습니다. 조원진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우리공화당은 낮 12시 파고다 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조기 퇴진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대국민 총력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원진 대표 등 지도부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에서 주요 집회를 열었고 당원들은 삼성역, 강남역, 선릉역, 남부터미널, 고속터미널, 신도림역 등에서 9인 이하 인원으로 동시다발적인 문재인 조기 퇴진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공화당원들은 법치는 죽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3.1 정신이 자유수호 독재타도 투쟁이다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3.1 자유혁명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전문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 세력, 자유시장 경제 침탈 세력, 문재인을 척결하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폭정과 불법, 무능과 비리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문재인 씨는 오히려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악랄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 폐렴 방역 실패와 백신 접종 실패로 1,600명에 가까운 국민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서민 경제가 파탄이 난 가장 큰 원인은 명백히 문재인 씨의 무능과 거짓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오전 10시부터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3.1절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이를 줄여 대국보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재인 탄핵 국민특검이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 기자회견 방식의 집회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대국보는 영상을 통해 공개한 성명서에서 대통령 행세를 하는 문재인의 파면을 선언한다고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은 국가의 3대 기관이 북한에 점령당했다며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이 물러갈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달리한 산발적 집회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참여한 비상시국연대는 오후 12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분이 지난 시각 차량 시위대를 이용해 대법원이 있는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대법원 앞에 도착한 비상시군연대는 최근 거짓말 파문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오전 11시 30분에는 명동에서 가로세로 연구소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수호와 법치 회복, 박근혜 대통령 복귀를 주제로 한 3.1절 국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편 이날 집회는 3.1절 서울시의 도심 내 집회 금지 통보에 반발해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질서유지 선 내에서만 집회를 진행할 것, 집회 장소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할 것, 참가자 모두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 등의 조건을 내걸었고 애국우파 단체들의 집회 허가가 나자 경찰은 이날 서울 시내에 경찰 7천여 명을 쓸데없이 배치했습니다. 4차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1월 내내 영업을 하지 못한 업종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최대 150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까지 합하면 6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인데 문제는 4월 보궐선거 직전에 200만 명의 국민들에게 19조 5천억 원의 금액을 퍼붓는 것이어서 국민의힘은 닥치고 더더더 포퓰리즘이라는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1일 MBC 라디오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고 말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최대 액수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1월 내내 집합금지 업종 500만 원,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 4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 300만 원, 매출 20% 이상 감소한 일반 업종 200만 원, 나머지 일반 업종 100만 원 등의 구간을 정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노점상 지원에 대해서 홍익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이 있다며 지원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금 납부 자료 없이도 자기소득이 감소했다는 것만 입증되면 한계소득 계층 차원에서 다 지원해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노점상 지원 수혜 대상이 전국적으로 약 4만 명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익표는 노점상이 세금을 내지 않는데도 지원을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가장 피해가 있고 힘든 분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는 얼마 전 문재인이 언급한 전국민 위로금에 대한 발언도 이어나갔습니다. 홍익표는 방역 상황만 좋아지면 고려하겠다는 게 대통령 말씀이셨다며 당의 기본 입장이기도 하다라며 문재인이 내뱉은 전국민 위로금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4.7 보궐선거 전에 4차 재난지원금 뿌리고 내년 대선 전에 위로금 뿌리고 이게 무슨 작전인지 무슨 의미인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아주 잘 아실 테지만 아직도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구분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아서 참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넓고 두텁게를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주장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홍남기의 기획재정부는 당초 재정 여건을 이유로 12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해왔죠. 반면 민주당은 줄곧 20조 원 규모를 밀어붙였고 당정 간 협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정청 내 미운오리 새끼 비스무리하게 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결국 민주당의 20조 원 밀어붙이기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의견을 무시한 채 현실화된 것입니다. 정부도 1일 회의에서 추경안의 민주당 의견을 적극 반영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는 신속하고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 원의 추경 예산을 마련했다며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이다. 정말 큰 열정으로 푸시해 주셔서 우리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3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서울 부산시장 선거 전인 3월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오는 3월 4일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즉시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할 줄 아는 건 그저 돈 뿌리기밖에 없고 나라 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이들의 속임수를 특히 정치에 관심 없는 우리 젊은이들,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릴 수 있을지 고심하게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숙련된 의료진이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쓰면 백신 한 병당 접종 인원을 한두 명 더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죠. 지난 27일 화이자 첫 접종 현장에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 정세균 총리에게 대박 사건이 하나 터질 것 같다며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는 백신 1바이알, 즉 한 병으로 6명 맞출 것을 7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는 10명 맞출 것을 11명에서 12명까지 접종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질병관리청은 기존 지침으로 정한 축출량을 뽑고도 온전한 1회분이 남는다면 폐기하지 말고 맞춰도 된다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고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한정된 백신을 가지고 접종 인원을 늘리게 돼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즉, 백신을 추가로 확보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되는데 과연 이게 산술적으로만 생각할 문제일까요? 보도에 강추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에서 최대 7회까지 추출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보고됐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지난해 12월 17일 현재 공중보건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FDA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백신 한 병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용량 6-7회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FDA가 지난 25일 개정한 지침을 보면 화이자 백신은 LTS 주사기를 사용할 때 한 병당 6회분이 들어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7회분을 뽑을 수 있는데도 6회분으로 규정한 건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7회분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벨기에의 브뤼셀 타임스는 지난달 15일 화이자 백신 한 병당 7회분을 추출해 5천여 명에게 접종했으나 더 이상 이런 접종은 못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로 7회째 추출분을 맞은 사람들이 2차 접종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2차 접종 때 한 병에서 추가 용량을 다시 뽑아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도 표준 접종법을 7회로 변경할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정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 팀장은 7회분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백신 계획을 7회 추출로 가정하고 짤 수는 없다. 또 변수가 워낙 많다. 눈으로 봤을 때 백신 잔량이 1회분 되겠다 싶어서 주사기로 짜냈는데 막상 보니 0.1ml라도 부족하면 주사기만 버리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정부와 제약사들 간 백신 구매 계약은 바이알, 즉 병 단위가 아닌 도즈, 즉 1회분 단위로 맺어졌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추가 추출분 접종을 공식화하면 제약사가 정부에 추가 물량을 제공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12월 화이자는 기존 한 병당 5회분을 6회분으로 늘려 허가받으면서 그만큼 백신 공급을 줄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질병청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제약사들과 물량을 앞당겨 받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물량 부족으로 백신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애쓰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박 사건이 하나 터질 것 같다고 설레발친 정부 당국자의 섣부른 판단에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저번 주 백신 접종이 시작한 후 새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늦어진 것에 대한 비판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전 언론이 2002년 월드컵 때를 방불케 할 정도로 보도량을 늘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접종 시작 순위는 세계에서 100번째가 넘었고 아직 일반 국민들에 대한 접종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접종이 늦은 것에 대한 사과는 온데간데 없고 정부와 일부 좌파 언론은 접종 속도가 일본보다 빠르다며 또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지난달 26일 시작된 가운데 26일에서 27일 이틀간 2만 322명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죠. 이 2만 명이라는 수치에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과 비교해 빠르다고 본 반면 국민의힘은 미국은 이틀이면 350만 명에게 접종한다며 매우 느리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이 확보한 백신 물량이 적어서 접종 속도가 느리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김경엽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해 일본이 일주일 동안 1만 2천 명 정도 접종을 했다며 이 속도로 가면 접종 속도가 일본보다 10배 이상 빠른 거 아니냐는 기대도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 접종 진도가 너무 느리다며 겨울철 독감 백신은 이틀 동안 보통 330만 명을 접종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미국은 하루에 170만 명, 이틀이면 350만 명 접종이 되는데 우리는 2만 명 접종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백신 보유량이 적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57만 회, 화이자 백신은 12만 회 정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로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이니 접종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밖에도 김기현 의원은 한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 상황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느리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이고 전 세계에서 105번째로 접종이 시작됐다. 세네갈보다 더 늦게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3월 임시국회가 오늘 문을 여는 가운데 또다시 규제 법률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가 주요 안건이지만 여당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 법안도 함께 밀어붙일 태세이기 때문인데요.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문재인이 행정부 수장으로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기업들에게는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1년 전보다 9.5% 늘며 넉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하루 평균 수출액은 역대 2월 가운데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수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9.5% 증가한 448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주업일수가 지난해 2월보다 3일 적었음에도 총 수출은 4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는데요. 주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은 26.4% 증가한 23억 달러로 2017년 10월 이후 4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냈고 하루 평균 수출액은 역대 2월 중 1위였습니다. 지난달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11개가 증가하며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13.2% 증가한 83억 7천만 달러로 8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반도체 수출액은 역대 2월 중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자동차는 10년 6개월 만에 두 달 연속 4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 26.5%, 미국 7.9%, 유럽연합 48.2% 등 3대 시장 수출이 모두 4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특히 대중 수출은 두 달 연속 20%대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수입은 13.9% 늘어난 421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로써 무역 수지는 27억 1천만 달러로 10개월 연속 흑자를 냈습니다. 혹시나 우리 기업들의 고군분투를 또 문재인이 자기 공으로 돌리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오뚜기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걸 국민들은 다 안다. 정청래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거 모르나 보네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스에서 정청래가 문재인은 박정희가 아니다 라고 비교했다는 소식에 대한 의견이었는데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댓글도 같은 뉴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JA 자연님께서는 청래야 박정희 대통령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와 봐라. 요즘 같아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윤회라도 해서 다시 우리나라 다스려졌으면 원이 없겠다. 오뚜기님께서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발바닥, 그리고 JA 자연님께서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발톱의 때에 문재인 그리고 정청래를 갖다 대주시는 통쾌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데이비드 Y 킴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35인의 국회의원, 북한 인민의원들이네요. 나라 세금 축내면서 다 북으로 보냅시다. 법여권 국회의원 35인이 김정은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라는 성명을 냈죠. 그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신 건데요. 우리 국민들은 한미연합훈련이라도 빨리 해야 안심하고 살 수 있으니까 김정은 10기가 걱정되는 민주당 35명이 북한으로 가서 김정은 심기를 잘 다독거려주며 살길 바랍니다. 이러고 보니 지난 금요일에는 정말 기막힌 뉴스들이 참 많았네요. 2021년 3월 2일 화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 제 옆에 이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 채널을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가 조속히 40만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